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5월 8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보합권 중심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0.49% 상승 마감하기도 하였으나 코스닥은 0.33%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전일 나스닥이 2%대 상승을 보이며 마감되는 등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근데 이후에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시키는 흐름이었다기보다는 좀 이제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했고 코스닥의 경우는 오히려 하락 전환되면서 마감되기까지 했는데 사실상 좀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면은 국내 증시도 상승을 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국내 증시도 하락한다. 이제 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최근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이 연이어졌다라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미증시분을 반영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아도 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를 이틀을 반영을 안 했어요. 하루를 반영을 안 한 게 아니라 이틀을 안 했어요. 왜? 국내 증시는 5월 5일 어린이날 휴장일이었기 때문에 5월 4일 국내 증시가 마치고 밤에 열린 미국 증시가 반영되지 않고 나서 그 다음 5월 5일 미국 증시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날은 미국 증시가 꽤나 떨어졌고 이날은 꽤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하루만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틀분이 다 반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속된 말로 쌤쌤이 약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 낙폭이 보다 확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자리 잡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3.20%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떨어졌고 에코프로도 이제 창 마감 직전에 낙폭을 확대시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실상 우리가 코스닥 분봉과 대조해 본다 그러더라도 뭐 비슷한 흐름들이 연이어졌죠. 그래서 이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약세에 시장의 낙폭이 보다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좀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은 지나간 시간들이고 결국 시장이 이제 241선, 뭐 481선 기술적으로는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내세워 볼 수 있겠는데 큰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계속해서 혼조세 변동성을 보이면서 비슷한 구간을 좀 다지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도 구간을 다지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지지가 되거나 아래로 떨어지면서 저항을 받거나 하는 요소가 될 방향성, 결국 두 가지 방향성인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의 이슈들, 이제 조만간 펼쳐질 이슈들을 우리가 인지해 둘 필요도 있겠죠.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겠다라고 여기는 부분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원내대표의 회담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미국의 부채 한도, 디폴트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채 한도 증액 논의를 위해서 백악관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우려감이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닛 옐런이죠.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빠르면 6월 1일부터는 미국 정부가 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결국 디폴트가 올 수도 있다.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 미국이 이런 우려감을 안고 있다. 라는 것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결국 미국의 부채 한도가 올라가야 추가적으로 부채를 끌어올 수 있고 이제 급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내용들을 해결을 하고 무언가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부채 한도와 부채가 맞물리면서 그러지 못한 상황이죠. 최근에 계속 부채를 가파르게 올려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미국이 부채 관련된 자금적인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당연스레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근데
결국 미국은 꾸준히 해결하려면 자금을 조달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더욱 저렴한 가격 그리고 높은 금리의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매입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 수익률 보장이 안 되고 뭐랄까 이자, 금리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신용등급 하향, 디폴트 우려, 이런 수순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달러화도 당연히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건데, 단순히 달러원 환율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중국 위안화에 관련해 가지고 좀 불안감이 있는 내용이라거나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거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이슈일 거예요.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화두에 올라 있고 죽지 않는 상황에서 당연스럽게 물가 지수는 우리가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 그죠? 그리고 내일은 이제 러시아의 전승절이에요. 러시아의 전승절. 근데 이제 뭐 오늘도 설탕 값이 뭐 14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하면서 설탕 관련주들이 올라가기도 했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뭐 사료 비료, 곡물, 식품 이런 관련주들이 꽤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시장에 도움이 되는 이슈들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전쟁, 침공과 관련된 이슈들이 보다 화두에 오르는 거니까, 증시가 하락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전승절에 물론 러시아가 이제 안보 문제로 주요 행사를 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긴 했는데, 어떤 발언들이 또 오가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